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냥 소심하게 막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 최동원 선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만나뵌 분은 아니고요. 인터뷰 특강이라는 책에서 그동안 이제 인터뷰하면서 고마웠던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담았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못 만나서 아쉽다고 이제 얘기를 담은 분 이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1984 최동원이라고요. 조은성 감독님하고 안영진 감독님 두 분이서 이제 감독과 PD를 하면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이분들은 제가 신해철 씨 다큐멘터리를 같이 만들려다가 그게 좀 무산됐고, 그때 만나뵀던 분인데, 고 최동원 선수에 대한 다큐를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4 최동원,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의 최동원 선수의 활약을 이제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경기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안타를 맞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기도 하고, 승리를 하고 환호하고 지친 모습을 보면서 같이 환호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장면으로 많이들 꼽으시지 않습니까? 한국 시리즈 4승을 거뒀던 그 장면. 민훈기 해설가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월드 시리즈에 4승을 거둔 투수가 없었다. 더 놀라운 거는 1패가 있다. 그러니까 5경기에 연속으로 등판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워낙 전력이 좋아가지고 전후기로 나눠서 경기를 하는데, 전기 우승을 삼성이 하고 나서 후기에 이제 후기 우승팀과 한국 시리즈에서 겨루니까 제일 만만한 팀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삼성이 일부러 막판에 져주기 게임을 연출을 했습니다. 롯데의 전력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김시진과 김유리라는 훌륭한 완투펀치가 있기 때문에 최동원 등판하는 경기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전략은 맞아떨어졌었죠. 그때 이제 1년에 100경기밖에 안 하는 시절이었는데 60경기에 등판을 해가지고 27승을 거둡니다. 그때 페너트 레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진 거예요. 팀이 이길만 하면 선발이고 구원이고 가지고 가리지 않고 이제 등판했는데, 삼성이 이제 저주기 게임으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강병철 감독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1357차전, 1357차전에 네가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그렇게까지 던지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감독님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우짜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가 그만큼 던져야지 그랬는데, 최동원 선수는 그럼 여기 문구대로 마음 해보십다 그러고 1차전에 등판해서 완봉승을 거두고, 그 다음 2차전은 엄청난 스코어로 치고 3차전에 다시 등판해가지고 완투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차전에 등판해가지고 완투패를 3대2로 완투패를 당했는데, 그 다음날 또 4회까지 이기고 있으니까 또 바로 등판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7차전 또 운도 좋았죠. 비가 와가지고 하루를 쉬게 돼가지고 7차전에 또 등판을 해가지고, 그때 또 상대방의 삼성 김일용 선수 3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에이스들끼리 맞대결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지친 상태에서 이제 김일용 선수가 나중에 유도열 선수한테 역전 3점 홈런을 맞아가지고 6대4로 롯데자이언츠가 이겨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자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승 축하연에 가야 되는데, 일단 호텔에 숙소에 간 다음에 잠깐만 자고 내려오겠다고 해서 이제 잠깐 자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이제 코피를 줄줄 흘리더라고요. 이제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동원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구 에이스가 돼가지고, 그때 노히트 노런 게임을 한번 하면서 이제 전국구 에이스가 되고, 한국 야구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투수다 이런 얘기를 들은 투수였는데, 그 정도 스타가 됐으니까 당연히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고려대 입학을 하기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카우터들이 가서 이제 고려대 입학을 하기로 하고, 최동원 선수는 고려대 선배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 입학
입학을 하기로 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관계자들이 우리 학교 입학이 어렵겠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이제 고려대 입학을 포기하고 그러면 고향인 동아대학교를 한번 가볼까? 그래 동아대학교에서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에이스가 찾아왔으면 와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그럼 군대나 갔다 올까? 그래서 경리단 알아봤는데 경리단에서도 우리 받을 수 없다.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는데도 이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려대 스카우터들을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로 끌고 가갖고 고문에 가까운 이제 고문을 해가면서 이제 최동원 입학을 포기시켜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해서 알고 봤더니 그때 고위층 중에 연세대 나온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최동원을 자기 학교에다가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못 가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최동원은 이제 연세대 입학을 하게 되는데 연세대 입학해서부터 어마어마한 피칭을 했죠. 제일 유명한 경기는 그 한국 시리즈에서 6차전을 4회까지 던지고 내려갔던 그 이무균 선수가 양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회까지 자기가 던지고 나보다 더 확실한 동원이가 더 확실하겠지라고 해서 승리 투수가 될 4회만 더 던지면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동원 선수에게 마운드를 양보하고 맡겼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대학교 때 그 연세대와 동아대가 대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야간 경기 이런 게 좀 드물 때고 해서 14회까지 서스펜드 게임인데 14회까지 했는데 0대 0이 돼가지고 뭐 지금 기준으로를 떠나서도 생각해 보면 어깨가 다 망가지거든요. 14회까지 던졌으니 당연히 그 다음날에 이제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두 사람이 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하는 게임에 등판을 합니다. 그 엄청나게 이제 좀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하고 좋게 표현하면 투혼이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두 사람이 다 올라와서 18회 연장까지 가서 그때 이제 김봉현 선수가 제 프로야구 최대 홈런왕이었던 김봉현 선수 홈런을 쳐갖고 18회 1대 0으로 이기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결승전. 그러니까 몇 시간 쉬고 다시 최동원 선수 등판한 거죠. 그래서 9이닝 다 던져서 완투승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27이닝을 던진 2실점을 한. 그래서 그때 이제 상대 팀이었던 성균관대 옛날 야구 팬들 아실 겁니다.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고 김동혁 감독이었는데 승부욕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막 항의하다가 막 심판하고 막 실갱이를 벌리고 막 승부욕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때 최동원 선수를 격려해주고 내려갔다는 그 투혼에 그 감동을 해가지고요. 연세대에 있을 때 그 소위 이제 선배들한테 빠따를 맞은 사건이 되게 유명한데 그때 증언을 보면 팬티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 허리를 맞아가지고 허리가 까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최동원 선수가 100일 동안 집에서 요양을 했다는 얘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최동원 선수한테 팀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선수가 무단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쌓이면서 이제 최동원 선수는 굉장히 야구는 잘하는데 굉장히 모나고 인간성이 안 좋은 아나무인 독불장군의 스타일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야구에 들어가서도 늘 이제 그때 팬들이 기억하는 건 연봉 몇 푼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다가 삐져가지고 뭐 팀에 합류를 안 하는 선수 뭐 이런 식의 그 이미지가 많이 심어졌는데 그래서 또 롯데 구단이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한 것이 또 최동원 부자는 돈밖에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그 최동원 부자가 롯데를 믿지 못하게 된 이유는 실업 롯데하고 계약을 하면서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자기들이 주기로 해놓고 2,100만 원인가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줬는데 그거를 나중에 안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그 관계자들이 최동원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무리한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수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뭐 깎아줄 수 없냐 뭐 이러고 뭐 없던 걸로 할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쌓이면서 최동원 선수가 이제 좀 실망을 해서 구단과 그런 마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까 한국 시리즈 장면을 봐서도 알다시피 팀을 위해서 그렇게 던지는 선수가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끝나고 나서 다른 인터뷰 다 들어보면 우리 감독님 코치님께서 좋은 작전을 짜주셨고 우리 나인들 야수들이
수비를 잘해주고 잘 쳐줘서 이겼습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때 작전이라고는 야 1-3-5-7차전 네가 나가. 졌어. 한 번 졌어. 어떡하지? 야 이거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은 네가 어제 던졌지만 할 수 없어. 구원으로 나가. 뭐 이런 선수를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실업 롯데가 마지막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되는데 그때 최동원 선수가 어떻게 던졌냐면 그때는 3승을 먼저 하는 팀이 우승이었나 봅니다. 1, 2, 3, 4, 5, 6차전을 다 나와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혼자 그냥 우리 이길 만한 투수는 너밖에 없으니 네가 게임을 뭐 이기든 지든 다 책임을 져라. 그래서 어떤 우스운 일이 벌어지냐면 선수가 선발로 나가서 점수를 내서 승리를 지키면 승리 투수가 되고 그 승리 투수가 먼저 내려가 가지고 누군가가 그 게임을 지키면 세이브 투수가 되는데 한 번은 자기들도 너무 이제 무리하게 던졌다 싶고 이제 최동원을 좀 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하니까 뭐 5차전인가 6차전에서는 7회까지 던지게 하고 1루수로 보냅니다. 1루수로 보내 잠깐 1루수 보다가 혹시 위기가 되면 아니나 다를까 8회 2, 3 말로 위기를 맞으니까 다시 올라오거든요, 최동원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게임에서 1승 1세이브를 올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분은 당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에 대한 처우 이런 거에 대한 분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정권 시절에 선수협의회를 만듭니다. 선수 노조죠.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라요. 이건 뭐 연예인이나 프로야구 선수 같은 사람들 눈에 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노조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금방 동요될 수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 건 불을 보듯 뻔했고요. 최동원 선수가 정보기관에 불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려갔을 겁니다, 아마. 근데 어떤 인터뷰에서 혹시 그때 무슨 고문 비슷한 걸 당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동원 선수가 노코멘트를 하거든요. 그 노코멘트 좀 이상하잖아요. 최동원 선수가 프로야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성기에서 한풀 꺾였을 때다. 70년대 말하고 80년대 초반 연세대 다니고 그다음에 실업 롯데 시절 뭐 이런 시절 그때가 전성기였죠. 오히려 한풀 꺾였을 때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고요. 그래서 실제로 83년도에 프로야구 입단했을 때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동원이 이제 맛이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84년에 부활을 했고 그보다 못했지만 그 다음에도 20승을 하고 그 다음에도 19승을 하는 정도로 특급 투수에 그걸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사도 혹사지만 너무 일찍 은퇴하게 된 이유는 아마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거나 너무 이제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삼성으로 트레이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선수협의 주축들인 누가 봐도 이제 보복성 트레이드였죠.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5대6 트레이드를 뭐 김시진 선수, 장효선 선수 이쪽 롯데에서는 최동원, 김용철이 포함된 5대6 트레이드를 하는데 최동원 선수가 그때 이제 처음엔 거부했다가 후반기에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너무나 평범한 투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쭉 롯데 팬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삼성을 응원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그때 남긴 말이 이제 선수가 은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뭐 이렇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던졌던 투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을 거고요. 지금 너무나 야구 팬들한테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토론토 브루제이스하고 메이저리그하고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엔 메이저리거가 나온 게 훨씬 전이었던 거죠. 한국에 프로야구가 생기기도 전에 그때 국제대회 때 얼마나 뛰어난 투구를 보였으면 실제로 81년도에 대륙간컵 대회에서 최동원 선수 캐나다에서 캐나다 팀하고 경기를 하면서 1대0으로 완투승을 합니다. 8이닝까지 퍼펙트 게임이었죠. 8이닝까지 안타를 하나도 안 맞고 볼넷도 하나도 안 내줬는데 9회 초에 첫 타자한테 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퍼펙트는 깨졌지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그렇게 1안타 완봉승을 하고 77년도에도 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굉장한 피칭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최동원 선수가 그때 결승에서 쿠바한테 2이닝을 못 버티고 무너진 걸 보고 역시 최동원은 뭐 다른 투수에 비하면 한국 최고라고 볼 수는 없다. 다른 투수에 비하면 못하다. 근데 6일인가 7일을 연속으로 던지고 하루 쉬고 등판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또 결승전에 등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컨디션일리는 당연히 없고 그때 좀 맞을 때쯤 됐을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한국 야구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투수를 한 번도 롯데 구단에서는 요즘 뭐 영구 결번을 시켜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벤트로 잘 활용을 하면서도 뭐 감독 자리를 줬다든가 나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하나에서 2군 감독을 한번 하시고 NC에서 감독직을 워낙 이제 김택진 구단주가 야구를 좋아하고 최동환 선수 때문에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웠다. 뭐 이렇게 구단주에 대한 꿈을 키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독직을 제안했는데 그때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감독이 성사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좀 약간 좀 외람된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사람을 아끼고 투혼을 보였던 그런 선수를 한국 사회가 너무 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가 그런 영웅을 가질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람을 아끼지 않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강병규 선수하고 잠깐 이제 팟캐스트 방송 비슷한 걸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수협 관련해서 했던 건데요. 그분이 하는 방송이 명분이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제가 했던 개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최동원 선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양반 야구 선수고 그러다 보니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최동원 선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도 못 뵙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제가 누가 뭐 돌아가셨다 그러면 슬프고 울컥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떤 힘들 때나 이럴 때 그분의 투혼 같은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한참 울고 트위터에 썼던 글이 한 번도 치사하거나 비겁하지 않았던 남자. 그렇게 한국 사회가 본인을 돈만 아는 선수로 매도하거나 무책임한 선수, 오만 방자한 선수로 매도할 때도 큰 변명을 하지 못. 그리고 지금같이 선수들이 힘이 좀 있고 선수들이 발언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았단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하소연에 들어주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참 한국 사회가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너무 사람을 아끼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공도 좀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가 그래야지 나도 존중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원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지승호 개인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